자, 프리즘이란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 실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시간 방송을 막아놨잖아요. 이 모씨가 신고를 해가지고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 동영상 찍는데도 그걸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는 무지한 인간이 있죠.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의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누군가요? 카네기랑 만나가지고 그 성공 비법을 듣고 백만장자가 되고 되게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위한 15가지 법칙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다면 인생에서 빛나는 성공을 일으켜낼 수 없을 것이고, 타인으로 하여금 조화 정신으로 당신에게 협력하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한 성품을 갖추지 못한다면 결코 그러한 힘을 지닐 수 없을 것이다. 성공의 법칙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러한 성품을 갖출 수 있는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보여줄 것이다. 1. 명확한 중점 목표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이 일생의 목표를 찾느라 소모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다룰 것이다. 이 장에서는 무목적적인 삶을 끝내고 목적이 없는 거죠. 일생 사업으로 구체적이고 틀이 잡힌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 자기 확신에서는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6가지 기본적인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건강 상실에 대한 두려움, 늙음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비판에 대한 두려움,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생로병사죠. 뭐 일반적으로.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거죠. 뭐. 그리고 이제 그 재정적인 거를 극복할 수 있는지 다룰 것이다. 저축하는 습관에서는 소득을 체계적으로 분배하여 일정 비율로 꾸준히 저축을 함으로써 개인의 가장 위대한 힘의 원천을 형성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돈을 저축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성공할 수 없다. 이러한 규칙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으며 누구도 이를 벗어날 수 없다. 솔선수범과 리더십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처한 분야에서 추종자가 아니라 리더, 즉 지도자가 되는가를 알려줄 것이다. 팔로워가 되는 게 아니죠. 또 이 장에서는 각자가 자신이 연관된 모든 업무에서 점차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상상력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자극하여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명확한 중점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줄 새로운 계획을 개발하도록 해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옛 벽돌로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개념으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방법과 기존의 아이디어를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 것이다. 이 장 하나만으로 세일즈맨십을 위한 실제적인 강좌로 손색이 없으며 나폴레옹 힐이 세일즈맨만 위한 책을 쓴 건 아니죠. 그런 이유로 구하는 자에겐 틀림없이 지식의 근방이 될 것이다. 열정에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에 관심을 모이는 모든 사람을 몰두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열정은 유쾌한 성품의 기초가 되며 타인이 여러분과 협력할 수 있게 하려며 이러한 성품을 지녀야 할 것이다. 자제력은 여러분의 열정을 조절해 여러분이 원하는 곳까지 이끌어준 중심축이다. 이 장에서는 신뢰를 통해 여러분을 운명의 주제자, 정신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습관은 성공의 법칙 중 가장 중요한 장 가운데 하나이다. 어떻게 하면 수학체증의 법칙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줄 것이고, 이는 결국 여러분이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더 많은 금전적 보수를 받게 될 것이다. 보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습관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그 누구도 진정한 의미의 리더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9번은 반성이 참 되네요. 유쾌한 성품은 여러분이 노력의 지렛대를 놓을 지렛목으로 지혜롭게 배치된다면 산적한 장애물들을 제거해 줄 것이다. 이 장의 강연만으로 세일즈의 달인들을 배출할 수 있었고 보통 사람은 하루에도 리더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여러분의 성품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성격의 사람과도 쉽게 적응할 수 있게끔 해줄 것이다. 정확한 사고는 성공의 전 과정을 통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초석이다. 이 장에서 여러분은 단순한 정보로부터 사실을 분리해내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알아낸 사실을 어떻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에 두 분류로 분류할 것인지 보여줄 것이다. 아울러 어떤 것이 중요한 사실인지 결정짓는 능력을 길러줄 것이다. 이 원칙은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육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집중력에서는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실제적인 계획을 완전히 실현할 때까지 그 주제에 집중하는 방법을 다룰 것이다.
본인과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연기하며 타인의 지식을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를 제시할 것이다. 아울러 실제 작업에 필요한 지식을 보여주고 여러분의 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힘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협력에서는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팀워크가 가지는 중요성을 다룰 것이고 마스터마인드라고 묘사된 법칙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이 장에서는 분쟁, 질시, 다툼, 시기, 그리고 탐욕 등이 배제된 협력으로서 자신과 타인의 노력을 좋아하는 방법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여러분이 관여하는 업무에서 다른 사람이 터득한 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습득하게 될 것이다. 실패로부터 교훈에서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과거와 미래의 모든 실수와 일시적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여기에서는 또 실패와 일시적 패배의 차이점을 밝힌데 이 양자의 차이점은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실패와 다른 사람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인지를 알려줄 것이다. 인내에서는 종교와 인종에 대한 편견에 따른 제약,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논정에 휩쓸려 자신의 마음에 해를 끼치고 이성과 분석의 문을 닫아버린 채 패배에 이르게 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을 다룰 것이다. 이 장은 정확한 사고의 장과 쌍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인내 없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편협한 사람은 이 책을 덮으며 됐다. 나는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외칠 것이다. 편협함은 친구가 되어야 할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리하여 기회를 잃게 되고 마음에서는 의심과 불신, 편견으로 가득 채우게 된다. 황금률의 이행에서는 골든로죠. 어떻게 인간관계 보편적 법칙인 황금률. 자기가 원하는 걸 타인이 원하는 것을 자기가 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황금률을 활용하여 개인과 그룹을 막론하고 조화로운 협력을 쉽게 이끌어낼 수 있게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황금률의 철학을 토대로 하고 있는 법칙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 6장 31절을 이해하지 못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실패하고 일생의 빈곤과 결핍 속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어떤 종교적 의미나 종파 관계가 없으며 아울러 성공의 법칙의 다른 점도 특정 종교와 관련이 없음을 미리 밝힌다.